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은 내가 연애할 때 꼭 피해야 할 사람은? 이라는 주제로 리딩할 예정인데요. 연애할 때 매력적인 면이 있어서 마음을 뺏기게 돼도 절대 이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 내가 피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받기 위한 메시지를 카드를 통해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께서 카드를 고르는 시점에서 상대방분을 만나셨을 때 그 이후의 시점들, 심경의 흐름과 상대방분이 들어오는 운의 흐름들을 읽어보도록 하고요. 미래 사건들을 예견해 보면서 변해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카드를 통해 예고편처럼 보시도록 할게요. 특히 이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성적인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분의 관계적인 특성들을 카드로 보면서 더 섬세하게 메시지를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조언 카드들 보시면서 관계 운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들을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카드 뽑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오셨던 카드가 있으셨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차분히 선택하시기 위해서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릴게요. 이제 카드 고르셨을 테니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이 연애하실 때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의 심경적 흐름과 상대방 분의 흐름들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들에 대한 성향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는 머리보다 좀 가슴이 강하신 그런 분으로 보여져요. 주변 사람들도 신경 많이 쓰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해도 정면으로 막 대응해서 상처 주기보다는 여러분이 속으로 좀 삭히고 약간 손해보더라도 참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로 보여져요. 이렇게 세상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도 많이 배려하시고
상황과 맥락,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기시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타인을 대할 때도 어떤 내가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이해해주고 말지 뭐 배려하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으신 분으로 보여져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렇게 배려심이 넘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은 인간관계가 한 번 닿았을 때 인연이 쉽게 헤어지기 어렵다. 한 번 만나고 마는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계신 분이어서 그래서 생기는 배려심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마 그런 1번 분들께서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연애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상처받은 부분, 자존감이 약해진 부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나 막 티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막 말하거나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최근 흐름들로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서운함도 좀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차라리 내가 이런 면은 서운하다라고 말할 걸, 아닌 건 아니라고 표현할 걸 이런 속상함도 있으신데 그렇다고 막 상대방을 찾아가서 해짓고 비난하고 그런 분들은 아니실 것으로 보여져요. 정말 천성 좀 착하고 선하신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연애에 있어서도 이렇게 함께 같은 곳을 좀 바라보고 싶고 상대방과 나와의 같은 점은 공유하고 다른 점은 채워나가는 그런 것의 중요함을 인식하시는 분들로 보여져요. 이상형에 대한 관점도 모든 면에서 완벽한 100점짜리 이런 사람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계시다기보다는 약간 구멍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순수한 사람, 좀 함께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강하신 분들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런 1번 분들께서 꼭 연애할 때 피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카드를 봤을 때 일단 그분은 자기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조언하는 것을 좀 받아들이기 꺼리는 분으로 보여져요. 다른 사람이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하더라도 그게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진짜 조언, 진짜 사람, 진짜 우정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거든요. 또 그러면서 자기 속내는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도 칼날로 생각하고 자기 고집을 잘 꺾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이분을 향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도 겉으로는 이렇게 무표정하게 대응하면서 그래도 은근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런 분과 진지한 관계에 들어가시기 전이라면 꼭 한번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거나 약간이라도 나쁜 점, 고쳐야 할 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걸 좀 관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함께 성장하면 되고 또 정말 안 채워지면 여러분이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상대방은 굉장히 그게 자존심이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장을 위한 조언들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발끈할 수 있는 자존심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분이 그렇다고 막상 아니다 나는 이런 부분을 고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대놓고 정정을 하거나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지만 화는 안 내고 뒤에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약간 비아냥대고 돌려갈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1번 분들은 연애하실 때 상대방이 타인의 조언이나 비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진지한 관계 전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 사건들과 그러면서 이런 분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들이 변화될 수 있는지 관계의 역동성에 대한 카드들을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에게 앞으로 등장할 주요 사건의 인식이라는 카드, 또 감사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상대방이 나타났을 때 이미 걸러낼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신 분들로 보여져요. 오늘 1번 분들께서는 사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더라도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여러분께서 이미 성숙한 분이셔서 이런 분들을 잘 알아챌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정도여도 충분하실 그런 정서적 안정성을 가지신 분들로 보여져요. 이런 상대방분을 잘 피해가게 되면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도 조금 더 성숙해지실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상황에 감사함을 가져야 할지 알아차리게 되는, 그래서 1번 분들은 이런 상대방을 만난 후에 한층 더 인간관계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것으로 보여져요. 또 이렇게 들어온 인성과 관련된 여러분의 모습에서 인내 카드, 주변 사람들을 또 케어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모습들이 들어온 걸 보면 여러분이 이 상대방 분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고, 이 이후에 멘토처럼 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시게 되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상대방 분을 조금 더 잘 알아채실 수 있도록 상대방에 대한 특징들에 대한 카드를 더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이분은 오이스터, 이렇게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카드, 또 거북이 카드, 좀처럼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은 또 나누지 않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람을 관찰하실 때 어떤 업무 환경이나 또 공부하시는 그런 환경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 고집이 좀 세면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것은 공유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아니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의 긍정적인 면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거 잘 챙기고 똑똑해요, 사실. 그리고 좀 스마트한 면이 있거든요. 또 만약에 이런 분 중에서 외모가 뛰어난 분이 있고 또 혹시 이런 속내를 알 수 없는 부분이 밀당처럼 느껴져서 여러분이 시선이 사로잡히면서 마음을 뺏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타인이 이 사람에 대해 비난하거나 나쁘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점검하고 넘어가셔야겠죠. 그러면 관계적인 특성과 조언 카드들을 마지막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분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고 잘 피해갈 수 있는지 카드를 보시면 종족, 이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기보다는 일상적인 일들에서 서서히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과 부딪히게 될 사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개팅이나 선처럼 처음 보는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좀 알던 사람, 이렇게 부족, 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조언 카드들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서비스, 섬기면서 좀 도와주는 성품,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마음을 털어놓는 건강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아마 이분에 대해 혼란스러운 마음,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다른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해보시면서 이분이 아닌 다른 분에게 섬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분을 잘 알아채고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또 여러분이 섬기는 과정에서 이분이 들어왔을 때 이분이 오히려 튕겨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에 들어온 카드가 나는 빛이다 라는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카드가 역시 아까 어떠한 여러분이 피해야 할 사람들을 피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로 활용될 수 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면이 있다 라는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께서 이 과정에서 좀 더 당당하게 자신에 대한 리더십을 좀 갖춰나가시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어떠한 심경적인 흐름을 가지시는지 또 상대방 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분들을 여러분이 연애할 때 피해야 하는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약간의 실마리를 이미 가지신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삶에 있어서 주도성이 보여지고
또 내가 나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통찰력 이런 것들의 아우라가 보여지거든요. 은근한 재치도 있고 좀 유머 감각도 있으셔서 조직이나 어떤 모임에서도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는 굉장히 즐겁게 지내시면서 약간 인싸 같은 면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쉽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결국 아무에게나 여러분의 매력을 잘 보여주지는 않으시는 분으로 보여져요. 겉으로 나서서 막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지는 않지만 딱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집중력도 좋으시고 또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끝까지 해봐야 한다라는 집념도 좀 있으신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주로 어떤 분야에 내가 해야 할지에 대한 전공이나 아니면 업무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다가올 수 있는지, 근데 이분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카드들을 봤을 때 이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 집념, 또 잠재력 이런 것들을 흩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는 분으로 보여져요. 상대방 분은 좀 조심성이 많으시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그런 분인데 이런 섬세한 면이 충분히 장점이긴 하지만 이분이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이렇게 합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에서는 상대방이 너무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또 너무 센서티브한 너무 예민한 면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평온한 여러분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면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여러분의 특성들을 봤을 때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여러분의 역량과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반을 자꾸 흔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당황해지게 되고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일도 실수하게 되는 불안한 모습들을 만나시게 되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 이번 분들이 연애할 때 만나면 안 되는, 피해야 되는 분들은 소심함을 너무 발휘해서 여러분께 불안감을 조성해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방해하는 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등장하게 될 주요한 사건들, 또 그러면서 여러분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앞에 등장할 주요 사건의 이 불안함, 또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가치, 이 카드가 동시에 들어온 것을 보면 이 상대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내 마음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또 반대로 이분을 잘 피해가게 되면 진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찾아가게 되는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또 삶의 주도권을 여유 있게 찾는 모습, 또 잠시 흔들리는 시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용적으로 내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피해가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신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분명히 이 피해가야 될 사람을 만나는 접점이 있고 혹시 이번 분들이 이미 이런 분을 만나셨다가 헤어지신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분이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깨지게 만든 그런 분인 거죠. 앞으로 다가올 분이라면 역시 부딪히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완벽히 피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들어온 이상 한 번은 부딪혔다는 건데 금방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카드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는 모습들은 보여져요. 하지만 깊게 여러분께서 이분과 이 불안함을 가지는 과정들을 겪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잠재력이 꺾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상대방들, 꼭 피해야 할 이분들의 특징을 더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눈치채실 수 있도록 추가 카드들을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백조랑 사슴 이 두 카드 다 소심한 분들에게 들어오는 카드인데 만약에 오늘 영상 보시는 2번 분들께서 나도 충분히 소심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보다 더 조심스럽고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나보다 더 이렇게 섬세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이다니 그러면 나의 조심성 그런 섬세한 면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두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러면 정말 안 된다라고 2번이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섬세함에서 멈추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까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여기서의 불안감은 여러분이 그냥
나의 앞길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두 분 사이에 신뢰감이 쌓이기 어려울 정도로의 불안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면의 불안감일 수도 있어요. 작게는 연락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이 연락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큰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작게 믿을 수 없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분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발끈하고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그 상대방 분, 피해할 분에 대한 관계적인 특성과 조언들을 마무리로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들어온 관계적 특성에 딥노잉, 이렇게 깊이 알아가기라는 카드가 들어왔는데, 여러분께서 이분을 잘 피해가기 위해서는 이분이, 상대방 분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문제점들에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셔야 한다라는 팁이거든요. 특히 깊이 알아간다는 카드는 이 상대방 분의 가족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저도 심리학에서 배우기로도 인간의 불안함의 기조는 부모님의 양육 방식과 양육 환경에서 겪는 어린 시절에서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이분이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시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의 기저, 그 바닥에는 어떤 감정들과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과 연애 관계에 있어도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알아보시면 상대방의 불안감의 정도와 원인, 그리고 맥락들을 잘 아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할까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 그 상대방 부분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조언들이 자신감, 그리고 또 필요 없는 걱정, 결국 이분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깊이까지 알아가야 되고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상대방 분은 분명히 외모적인 매력이 있으신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놓지 못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하지만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평생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어줄 거고, 또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온 조언 카드가 I'm gifted. 이 카드는 나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높게 평가해주고 더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안정감 있는 환경을 제공해서 여러분이 더 위험 부담을 각오하고 또 성장할 수 있게끔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오히려 여러분을 더 우쭈쭈 해주고 칭찬 많이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에게 더 적절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분들이 연애할 때 꼭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여러분의 심경적인 흐름과 특성들에 대해 알아보고요. 또 이 상대방 분의 흐름과 타이밍들에 대한 합을 카드로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3번 분들이 이 상대방과 만나게 되는 시점과 상황들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 이분이 들어오는 타이밍에서는 먼저 여러분은 자신만의 세계관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고 여러분 일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월성을 좀 드러내시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오늘은 연애와 관련된 리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먼저는 여러분의 이상형이나 배우자에 대한 생각, 상대방에 대한 생각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결혼까지 생각해봐야지. 또 결혼한다면 이런 결혼 생활을 해야지. 라는 구체화된 계획도 어느 정도 주관을 좀 가지고 계신 상황으로 보여져요. 또 연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대인관계, 그러니까 회사나 학교 같은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좀 정립이 좀 되고 정착이 되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주변 환경에서 딱 여러분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좀 자리 잡힌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런 여러분에게 등장할 수 있는 이 상대방분은
만만치 않게 자기 중심이 딱 잡혀 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주관이 뚜렷하신 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보셨을 때 되게 현명한 사람이다. 굉장히 일도 잘하고 멋있다. 라는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도 물론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여러분보다 더 낫다, 더 잘한다 라고 여겨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어느 정도 존중해 주면서 배울 점이 많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문제는 이분이 기본적으로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딱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버리지 않는 분이거든요. 좋은 말로는 주관이 있는 사람이고 나쁜 말로는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이죠. 이런 분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많아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께서 이 사람을 봤을 때 리더십도 있고 딱 결정해주는 그런 면이 있어서 편하다. 너무 평안한 사람이다. 내가 결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만나다 보면 여러분이 너무 많이 양보해야 되는 그런 분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주관대로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데 이분이 약간 오지랖이죠.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좀 하대하는,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부딪히고 또 거절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등장할 이분과의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되는 모습들 카드를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에게 앞으로 등장할 주요 사건에 성장 카드 그리고 지혜 카드가 들어온 것을 보면 아마 여러분께서 이분을 처음부터 완벽히 피해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 시점에서 과거에 누군가가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는 너무 맞춰줬는데 내가 너무 양보했어 라고 떠오르는 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과의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또 있고 그 후에 이런 성향의 사람이 나랑 너무 안 맞는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사람 보는 눈이 더 생기게 되고 지혜가 생기는 긍정적인 방향은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을 여러분이 좀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이 카드 보시면 여러분이 한동안 이렇게 좀 매여있는 그런 모습인데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여러분이 이분과 의견을 너무 부딪히고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행동했어야 했어 라고 지시하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가능성은 그래도 여러분이 한동안 이분을 헤어진 이후에도 마음에 담아두는 모습, 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다 등장한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칼자루를 여러분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분과 헤어지는 장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끊어주셔야 되지 다시 안 그러면 관계가 반복될 수도 있다 라는 미래에 대한 사인도 알려주고 있거든요. 혹시 아직 이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특징을 더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빨리 눈치채실 수 있도록 추가 카드들을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들어온 카드는 이 문어 카드가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는 사람이고요. 또 이렇게 평화를 깰 수 있고 대신 경제적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봤을 때 존경할 면이 있고 또 이 사람의 의견을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모습이에요. 혹시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경제적인 팁이나 주변의 일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분과 연애관계에 됐을 때는 결국 여러분보다 이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되는, 여러분의 주장이 자꾸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결국은 이런 카드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분과 아예 피해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나머지 카드들 보시면서 두 분 사이의 관계적인 특성, 그러면서 조언들, 이 관계의 역동성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지 카드들을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는 양 카드가 들어온 것을 보면 약간 두 분 사이에 기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싸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더 세게 나가야 되고 지면 안 되고 더 여러분의 것들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카드예요. 자꾸 상대방의 의견이 맞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을 포기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면서 솔직해져라 라는 카드가 들어온 것을 보면 아마 이분의 매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스스로의 감정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의견을 내지 못하고 그냥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해주지 그게 더 좋은 걸 거야. 하다못해 여행을 가더라도 상대방 분이 어떤 목적지나 루트를 다 짜시면 여러분이 그냥 저 사람이 해주는 거 들어주지 뭐 좋은 거니까 알아서 알아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카드 보시면 신이 주는 자신감을 통해서 나만의 자신감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카드. 그러니까 결국 자꾸 이 사람이랑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자신감을 잃어갈 수 있다라는 카드거든요. 왜냐면 조언 카드들이 다 의견을 드러내고 솔직히 말하고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알아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꾸 여러분의 의견을 내지 못하고 상대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미래가 자꾸 변경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마지막 카드 보시면 I'm cherished는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 아낌을 받는 사람이다거든요. 이 카드의 주인공들도 보시면 마주보면서 서로 눈을 맞추는 주인공의 모습인데,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과 평등한 관계에서 눈을 마주치는, 여러분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온 집중을 여러분에게 하는, 미래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막 내기보다는 이 순간에 두 분이 함께하는 장면에 가치를 많이 주는 그런 굿 리스너, 잘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카드예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이 연애할 때 꼭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특징들, 그리고 상대방의 특징들, 그리고 두 분이 어떤 시점에서 만나게 됐는지 운의 흐름들, 타이밍들을 먼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께서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되는 흐름들을 먼저 보시면 이 두 분이 만나는 운이 들어오는 타이밍에선 여러분은 모쏠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연애 경험이 있으신 상태로 보여져요.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 그래서 10대시거나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기본적으로 시점이 어느 정도는 뒤에 등장할 그런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20대 중반이나 후반, 30대 혹은 그 이후이신 분들은 이 타이밍이 생각보다 금방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일단 들어온 카드들을 보시면 감정의 여왕 카드, 또 숫자 6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정도 족적, 흔적들이 있고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줄 것들이 있고 물려줄 것이 있는 성숙한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어리신 분들인데 이 피해야 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상황이 금방 온다면 아마 여러분의 관념 속에서 연애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 한 사이클을 넘어서 원숙한 단계에 들어선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 있고 안착이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나의 인간관계는 이런 방향성이 있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꾸려왔다라는 기록들이 좀 있는 모습이에요. 또 이분이 등장하는 타이밍에서는 여러분이 내 삶의 전반적 모습에서 이렇게 승리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 특히 또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아마 이 상대방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좀 진지한 연애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드시는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 상대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매력을 느끼시면 막 진지한 관계로 진도도 나가고 싶고 막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타이밍에 이분이 들어온다라고 보여져요. 또 여러분이 이때쯤 됐을 땐 스스로 그래 이제 이 사람이랑 만나면 더 새로운 사람 안 만나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시는 그런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흐름에 이분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상대방 분을 봤을 때 매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 상대방 분은 일단 공감 능력도 좀 있으시고 여러분과 개그 코드나 어떤 취향 같은 게 굉장히 찰떡으로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시점은 오히려 굉장히 급속도로 보여지는데 다른 번호 보신 분들과 다르게 아마 오늘 4번 고르신 분들이 연애할 때 피해야 할 이 사람에게 가장 마음을 많이 뺏기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두 분이 갑자기 가까워졌다가 또 여러분은 금방 마음의 문을 여시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상대방이 급속도로 좀 차가워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순간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변할 수 있거든요. 두 분 사이의 합의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분의 타이밍과 여러분의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거죠. 아마 상대방 분이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타이밍을 자신의 타이밍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감정적으로 차가워진다라는 가능성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멀리 이사를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그렇게 본인 일로 멀리 떠나게 되는 타이밍인데 여러분에게 다 포기하고 함께 가자라고 권하는 상황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본인 타이밍에 본인 스케줄에 여러분이 맞춰주길 원하는 거죠. 이렇게 큰 이동수, 멀리 이사나 유학 가는 그런 장면 혹은 마음이 갑자기 식는 장면, 이렇게 급격하게 식는 것, 이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소소하게는 자기 스케줄에 여러분이 맞춰주길 원한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데이트 스케줄도 여러분에게 맞춰준다기보다는 이 상대방 분이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상황.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미 마음을 많이 뺏겨서 흔들려서 이 상대분에게 많이 포기하고 좀 맞춰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이 얼추 좀 나중에 판단을 하실 것 같지만 앞으로 등장할 여러분에게 앞에 온 사건들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카드로 또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는 주요 사건들 중에 이 가십, 소울메이트 이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 상대방 분에게 마음을 좀 많이 뺏기실 건데 그래서 주변에 알리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두 분 사이가 틀어진 이후에 한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걸 동시에 말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상대방 분을 놓고 봤을 때 두 분이 온전히 진심을 나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많다라는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과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시면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그 다음에 있다라는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이 들어오는 타이밍에서는 이 차가 막차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사람 말고 다른 새로운 사람은 이제 그만 만나고 싶은 그런 느낌 때문에 이분을 놓지 못하신다면 이 다음에 진짜 소울메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 보내시고 다음 차, 다다음 차가 막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분 때문에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이거든요. 이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미래만 고민하고 여자 주인공은 바라봐주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이 카드의 주인공은 이 여자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이 남자분이시거나 여자분이시거나 이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뒤늦게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는 모습,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너무 많이 뺏겼다라고 깨닫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꼭 피해야 할 이 상대방 분에 대한 특징들을 더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눈치채실 수 있도록 추가 카드들을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자기 때를 중요하게 여기는 때와 관련된 주도성을 가진 곰 카드, 그리고 또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오히려 놓치는 이 피코 카드. 이분은 일단 자기 머릿속에 본인의 화려함, 본인의 입장, 본인의 스케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 스케줄이 안 맞으면 이렇게 마음이 급격히 식으면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분 사이의 관계적인 특성과 조언 카드들을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이 외로움 카드 보시면 이분과 함께 전면적인 변화를 하게 되거나 이분의 스케줄에 맞춰주게 되면 결국 여러분이 외로워질 수 있다. 이런 카드거든요. 혹시 이분이 정말 유학이나 이사 같은 거를 여러분과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이분에 맞춰주느라 여러분이 움직임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결국 혼자 남을 수 있다라는 카드고요. 또 조언들 보시면 인내 카드. 이 인내 카드가 들어온 거 보면 아마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시점에서 이 사람이 막차가 아닐까라는 생각,
이제 그만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고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은, 이 사람이랑 그냥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소셜라이즈 앤 조인, 이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고 함께 해야 된다는 카드인데, 아마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타이밍에 맞춰달라고 하고 또 자기의 스케줄에 맞춰달라고 하면 자꾸 여러분이 다른 주변 사람들과 끊어지게 되는 그런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상대방에게 맞춰주다 보면 나의 친구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 나의 가족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나의 사회생활에 좀 흔들릴 수 있는 거리감을 만들게 되는데, 약간 롱디 같은 장면 상상하시면 되겠죠. 멀리 있다가 이 사람이 자꾸 나의 지역으로 와달라고 해서 가고 나면 여러분이 그 새로운 곳에 외딴 섬처럼 혼자 있게 되는 그런 장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특성에 대한 조언들을 보시면 I'm connected, 나는 연결된 사람이다 라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매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 사람은 자기 타이밍, 자기 스케줄에 너무 중요하고 결국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 주변에 여러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이런 가십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훈수 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막차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한 번 더 인내하시면 그 다음이 진짜 소울메이트가 등장할 수 있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분들이 연애할 때 꼭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심경적인 흐름, 상황에 대한 타이밍들을 보시면서 상대방이 어떨 때 들어오게 되는지 두 분 사이의 역동적인 흐름을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이 상대방 분과 여러분이 만나는 운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보시면 여러분이 새로운 곳을 향한 시선들을 먼저 가지고 계신데요. 아마 이분이 들어오는 타이밍에서는 여러분이 변화를 좀 염두에 두는 그런 상황이실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를 꿈꾼다기보다는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고 정보도 어느 정도 좀 갖춘 상황에서 딱 결정이 되면서 이제 변화에 시동을 거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께서 회사원이시라면 이직을 마냥 꿈꾸면서 그냥 회사 바꿀까?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이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보도 좀 알아보시고 분야로 바꿀지, 어떤 분야로 갈지 이런 각도 좀 나오시고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다가와서 움직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딘가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갈까? 뭐 부동산도 시세도 좀 보시고 동네도 알아보시고 집도 좀 알아보셔서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임 자체에 대한 결정은 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예 딱 다 결정 난 상황은 아니고 약간 선택지가 추려지는 A, B, C, D 중에서 어떤 쪽으로 갈까?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지는 시점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상대방과 부딪히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결정들이 중간에 내려지는 걸 보면 여러분께서 이분이 들어오는 시간 자체는 움직임에 있어서 시동을 거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학생분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전공과 방향들이 좀 결정돼 있어서 어떤 학교에 원서를 낼지 옵션들이 좀 어느 정도는 추려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마냥 나는 공부할까 아니면 예체능으로 갈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나는 디자인 쪽으로 할 건데 시각 디자인을 할지 뭐 아니면 조명 같은 산업 디자인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하지만 이제는 좀 결정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져요. 결국은 이 여러분의 흐름 자체는 이동을 앞두고 있어서 막 움직임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 분이 들어오는 흐름을 보시면 상대방 분은 이렇게 앉아있고 나무 뒤에서 혼자 숨어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상대방 분은 좀처럼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사인들은 보내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나무 뒤에서 등장하는 모습. 하지만 완전히 나오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6개 컵 카드, 이게 말해주는 면은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 두 분 사이의 역사, 히스토리를 의미하거든요.
결국 이 상대방분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적어도 한 번 이상 과거에 접점이 있었던 분으로 보여져요. 재회의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물론 재회가 아닌 가능성도 분명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이전의 연인은 아니었지만 여러분과 이 상대방분은 어떤 과거의 특정 장면을 공유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과 이 상대방분, 이 들어오는 운, 합에 의해서 등장할 주요 사건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되는 모습을 추가로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등장할 주요 사건에 컨퓨전, 혼동, 혼란, 그리고 forgiveness, 용서, 이 두 카드가 다 들어온 점, 그리고 또 거꾸로 매달린 사람, 또 공감하게 되는 장면들,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여러분은 이동에 앞서서 변화를 좀 가로막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좀 흔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이런 카드들의 진행 방향을 보면 이분과 다시 맺어지기는 어차피 어렵거든요. 이분이 재회의 상대방이라면 다시 만나도 같은 이유로 어차피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재회가 아닌 분이어도 여러분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바로 여러분의 이동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래서 긍정을 부정으로 이렇게 치환시키는 사람. 결국 이 상대방의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과거에 대해 인정하고 좀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음 사람, 새로운 연애에 대한 시각들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돌아보지 못했던 인간관계, 연애가 아닌 주변 사람들을 더 돌아보게 되는, 한층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럼 과거에 수많은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단순히 연애관계가 아니라 그냥 알고 지냈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이동과 변화를 막을 방해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특징들을 더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잠자리와 코끼리 카드가 들어갔는데 결국 이 상대방분은 여러분의 잘못된 과거,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고 오래된 역사를 다시 끄집어내는 사람,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이 이성으로 보이더라도 그분이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는 사람, 또 여러분 과거에 부족했던 점을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든든한 매력,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외모적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관계를 끊어내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관계적 특성과 조언들을 보시면서 두 분 사이에 또 어떤 케미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침울해져서 숲으로 들어가게 되는, 숲에 들어가는 게 휴식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는 장면이 더욱더 복잡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고, 또 이렇게 죄의식 카드가 들어온 걸 보면 과거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자꾸 들춰지게 만들고 자꾸 슬퍼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연애를 쳐내는 그런 조언들의 카드에 숨을 크게 쉬고 신에게 올려드려야 한다.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나의 운명을 뒤에서 붙잡는 힘들을 놓고 신에게 앞으로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또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용감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열린 결말에 대한 설레임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5번 분들은 연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 좀 알고 있는 사람, 물론 그런 점들이 공감력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여러분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고 오히려 뒤에서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사람, 더 우울하고 침울하게 만드는, 죄의식을 끌어올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5번 분들은 더 새로운 사람, 프레시한 면을 더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애할 때 내가 꼭 피해야 할 사람이라는 주제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리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